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이 뭘까요? 주식시장, 부동산, 외환시장? 다 아닙니다. 답은 일반인이 거의 모르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 하나. 그 시장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주식도, 부동산도, 통장도 다 같이 흔들립니다. 오늘은 그 시장 이야기입니다. 지난 편 EPO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보다 더 큰 시장이 있는데 일반인은 거의 모른다 라고요. 오늘 그 시장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채권. 먼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시즌 1 중에서 가장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1분만 같이 가시면 전문가들이 시장을 어떻게 읽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정의부터 짚고 갈게요. 채권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막막해 하세요.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다 답을 드릴게요. 채권은 빌려준 돈의 영수증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정부나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도로를 깔거나 새 공장을 짓거나 위기를 막아야 하거나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세금을 더 걷는다. 둘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다. 대부분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근데 전국 사람들한테 돈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1년 뒤에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라고 공식 차용증을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 차용증이 채권입니다. 발행 주체에 따라 이름이 달라요.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 기업이 발행하면 회사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여러분이 흔히 가입하시는 적금, 그건 사실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에요. 은행이 그 돈으로 다른 데 빌려주고 이자 받아서 여러분에게 일부 돌려주는 거죠. 근데 국채는 정부에 직접 빌려주는 것입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국채는 적금보다도 안전합니다. 은행이 망할 수는 있어도 국가가 망할 가능성은 그보다 낮으니까요. 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그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죠. 1년 뒤에 갚을 테니까 1억만 빌려줘. 이자는 5% 줄게. 여러분이 1억을 빌려주고 친구는 차용증을 써줍니다. 차용증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첫째, 빌려준 돈 1억. 둘째, 이자율 5%. 셋째, 만기일 1년 뒤. 채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1억짜리 국채를 사면 그 국채에는 정확히 이 세 가지가 적혀 있어요. 원금 1억, 이자 5%, 만기 5년 후. 이런 식으로요. 5년 뒤에 정부가 원금 1억과 이자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친구한테 빌려준 차용증, 만약 6개월 뒤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면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차용증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내가 친구한테 빌려준 차용증 1년 뒤에 1억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9,500만 원에 살래? 이렇게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기까지 안 기다려도 그 차용증 자체를 사고 팔 수 있어요. 이걸 거대하게 모아놓은 게 채권 시장입니다. 전 세계가 매일 이 차용증들을 사고 팔고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채권을 진짜로 이해하려면 이 한 가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금리와 채권은 시소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시소예요. 왜 그런지 이게 채권 이해의 99%입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어제 3% 이자 주는 채권을 1억에 샀습니다. 1년 뒤에 1억 300만 원 받기로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어요. 오늘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5% 이자를 줍니다. 자, 질문. 여러분이 시장에 있는데 똑같은 1억으로 두 채권 중 하나를 사야 한다면 어떤 걸 사시겠어요? 당연히 5% 채권이죠. 3% 채권 따위는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럼 어제 산 3% 채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내 3% 채권 좀 깎아서 9,500만 원에 살래? 이렇게 가격을 깎아서 팔아야 매수자가 생겨요. 이게 금리가 오를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5% 채권 가지고 있는데 오늘 새 채권이 3%만 줘요? 여러분 5% 채권은 보물이 됩니다.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사겠다고 줄을 서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이 시소 관계가 채권 이해의 전부예요. 금리 올라간다, 화살표 내, 채권 가격 떨어진다. 금리 내려간다, 화살표 내, 채권 가격 올라간다. 이거 하나만 잡으셔도 오늘 영상은 성공입니다. 자, 그럼 이 채권 시장이 대체 얼마나 큰 시장일까요? 전 세계 채권 시장 규모는 약 130조 달러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주식시장 전체보다도 더 큽니다. 약 1.3배 정도. 여러분이 매일 뉴스에서 보는
코스피, 나스닥, S&P 500 이 모든 주식시장을 다 합쳐도 채권 시장이 더 커요. 근데 일반인은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일반인이 직접 거래하기 어렵고 화려한 뉴스도 잘 안 나오고 복잡하니까요. 근데 전문 투자자, 기관, 헤지펀드, 중앙은행, 시장을 진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부 채권을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돈이 모여 있거든요.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주식 시장이 따라서 흔들립니다. 부동산도 흔들리고 환율도 흔들리고 여러분 통장의 가치도 흔들립니다. 채권 시장은 시장의 큰형이에요. 자, 이쯤에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장을 진짜로 읽는 전문가들은 주가를 안 봅니다. 그럼 뭘 볼까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봅니다. 이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권 시장이 가장 크니까 가장 큰 시장에 가장 많은 돈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신호가 가장 정확합니다. 둘째, 채권 금리는 미래를 보여주거든요.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시장이 앞으로 인플레가 올 거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본다는 뜻이고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시장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또는 위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채권 금리는 주가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채권 금리가 먼저 떨어져요. 큰 호황이 오기 전에 채권 금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채권 금리를 봅니다. 미리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 익히셔도 시장의 큰 흐름의 70%부터 80%까지는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 어려우셨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채권은 빌려준 돈의 영수증이고 금리와 시소처럼 움직인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을 진짜로 읽으려면 채권 금리를 보세요.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박으셔도 오늘 영상은 대성공입니다. 오늘의 과제 드릴게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검색해보세요. 영어로는 US 10 Year Treasury Yield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그 움직임이 시장이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한 줄로 정리해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거 직접 검색해보신 분과 그냥 듣고 넘긴 분은 1년 뒤 시장을 읽는 눈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두 가지 자산을 봤습니다. 주식,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 채권, 기업이나 정부에 빌려주는 것. 근데 이 두 자산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전 세계 주식이 1% 움직이고 채권 금리가 0.1% 흔들리고 환율이 출렁입니다. 누구일까요? 다음 편 EP.07에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가?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